여사님이 갑니다. 오늘 오전에 초등학생과 합창 공연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문 대통령 얘기를 짚어보기 전에 먼저 좀 가벼운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 네. 오늘 김정숙 여사가 군산에 이제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일일 교사로 했는데 이게 좀 의미가 있는 일이랍니다. 네, 아직 여독이 풀리지 않으셨을 텐데 아마 이제 전주교대 군산부설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그 김정숙 여사 편지를 보냈던 모양이에요. 이런저런 편지를 보내서 이게 그 여사님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그것에 대한 화답으로 이제 김정숙 여사가 오늘 전격적으로 이 학교를 방문해서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합창 연습도 하고 또 학생들한테 또 일일 교사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예, 목뿐만 아니라 노래도 같이 부를 뿐만 아니라 그림 그리는 시간도 가졌다고 하는데 사실 아이들의 눈이 정말 솔직하잖아요. 네. 근데 그림을 보면 참 다가가기 어려운 영부인의 느낌이 아니라 좀 푸근하다, 친숙하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러다가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인기 높아지는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아니 미셸 오바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제로 그랬으니까 오히려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미셸 오바마가 오히려 더 지지율을 끌어올려주는 역할도 하고 그랬으니까요. 이번에 이제 김정숙 여사가 독일 갔을 때도 윤희상 선생 묘소에 가서 이제 동백나무를 가서 심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도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 없는 아주 정치적으로 예민한 문제를 김정숙 표 어떤 그 스토리를 가지고 사실은 어려운 문제를 정치적인 것들을 굉장히 문화적으로 풀어줬다고도 저는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예민할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김정숙 여사가 그런 걸 잘 풀어줬는데 이런 장점들을 김정숙 여사가 계속 발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가장 국민들한테 인상 깊었던 장면이 초등학교를 방문했는데 어린 학생한테 그 사인해 주려고 이렇게 무릎 꿇고 있으면서 이렇게 주섬주섬 학생이 이렇게 노트처럼 메모지 꺼내는 그 장면. 그렇게 낮은 자세를 보였던 게 아마 굉장히 많은 국민들한테 인상이 깊었을 텐데 초등학교를 가서 김정숙 여사가 저렇게 학생들하고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하고 이러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지지율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김정숙 여사는 저 그림을 보고 본인이 닮았다고 생각할지 아닐지도 좀 궁금한데 어제는 광주를 찾았는데 다과일 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광주에 가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다 만났고, 최근 같은 경우에 또, 광주 지역에 있는 분들을 또 청와대로 초대를 해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 대선 기간 동안 보면은 광주에서 살다시피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름대로 광주에서의 어떤 김정숙 여사의 역할이 굉장히 컸었었는데 그와 같은 인연이 되었어서 그런지 현재 내려가기도 하고 또 이 서울로 또 청와대로 초대해서 지역민들과의 어떤 밀접한 관계를 하는데 바깥 동안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행정 자체에 바쁘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퍼스트 레이디로서의 영부인의 역할을 다른 어떤 분들보다 친밀하게 가져가는 그런 모습은 나름대로 높이 평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저 광주 자리에 함께 있었던 이 민주당 양양자 최고위원에게 어제 김정숙 여사와 함께한 분위기는 어땠는지 물어봤는데 저희 제작진이 직접 물어봤습니다. 같이 들어보실까요? 광주 서구 우일 지역 발산마을 어르신들이 주축이 돼서 초대를 받았고요. 거의 많은 분들이 눈물을 글썽글썽 하셨어요. 너무 반갑고 좋아서 세상에 요렇게럼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었냐고 정말 믿기지 않는다고 계속 그러셨어요. 연말까지 쭉 그동안 감사했던 분들 그리고 가장 아픈 분들이 부르면 또 가장 먼저 달려가겠다 이런 말씀하고 계세요. 초등학교도 작은 소리도 소중히 듣겠다 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 현장 분위기를 저희 뉴스티크팀이 한번 취재를 해봤는데 분위기는 참 화기애애했습니다. 어쨌든 김정숙 여사가 동해번쩍 서해번쩍 이렇게 나서는 동안 청와대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정부는 우리가 이제 스스로 하면 되는 건데 그게 민간에게도 약간 권장되나요? 의무화되어 있나요? 그런 게 있나요, 조치가? 일단은 공거리로 운영을 하고 있죠. 한산 모씨를 입으면요. 온도를 한 3도. 군수님으로 계실 동안에 한산 모씨를 늘 입으셨는데 그게 보기에도 참 좋아요. 대통령님께서 한산 모씨 옷을 보입을 해주십시오. 예, 한산모시를 입어도 참 시원하겠지만 사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답답한 전국이 좀 뻥 뚫리면 더 시원해지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지금 굉장히 답답하시겠죠. 근데 한산모시 근데 값이 좀 비싸지 않나요?
그렇죠. 또 뭐 손으로 한 땀 한 땀. 그럼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함부로 아무나 못 사는 걸 알고 있는데 청와대 예산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상황이 좀 답답한 이 국면을 좀 타개할 마땅한 방법이 좀 보이지 않아서 아마 더 답답할 거예요. 사실은 지금 장관 후보자, 내정 후보자 두 사람도 지금 걸려 있는 상태여서 추경안도 함께 걸려 있고 그 상황에서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이제 이 제보조작 사건까지 이제 불거지다 보니 국민의당이 중간에서 그동안은 사실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줬던 측면이 상당히 있는데 지금 아주 가장 기본적인 협치 고리가 좀 끊어진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 지금 아마 굉장히 더욱더 답답하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지는데요. 그런데 이 국면을 결국 타개해 나가는 것도 정치력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또 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그야말로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얽힌 상황이야말로 한산무시 하듯이 정말로 한 땀 한 땀 좀 풀어가야 되는 그런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청와대 쪽에서 지금 논란이 지금 굉장히 되고 있고 야삼당 또 심지어 정의당조차도 반대하고 있는 그 두 후보자를 그대로 강행 임명할 그런 할지 모른다라는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는데 정말 이 부분에서는 결단을 좀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정도는 내주고 국민의당하고 어찌됐건 좀 타결을 해서 한 발이라도 일단 진전시키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추경안도 일단 심의에 들어가도록 만드는 것부터가 일단 가장 지금 시급하게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부터 일단은 일보 전진을 좀 하는 전략을 좀 쓰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도 좀 결단을 촉구하는 발언인데 의미심장한 게 왜냐하면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현정 의원님 저런 말을 했어요. 협치 먼저 배려하고 양보해. 저 말은 장관 교체를 청와대 요청을 한 겁니까 국회의장이? 완곡하게 좀 그런 표현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지금 정부의 모든 게 이제 빨간불이 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2달을 넘어서면서 조각 자체도 되지 않고 있고 결국 이 원인이 과연 야당의 발목 잡기만에서만 비롯됐는가라는 걸 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지금 같은 게 보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했던 또 탕평 인사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하지 않고 더군다나 이제 여러 가지 논란에 문제가 있는 인사들 사실은 이제 임명함으로 해서 사실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왜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체가 다 이제 공직에서 대통령이 반영하라는 뜻인데 지금 야삼당 더군다나 정의당까지 반대하는 인물을 이제 끝까지 임명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청와대가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한테만 지금 계속적으로 내놔라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이제 정세균 의장이 좀 이 난국을 풀기 위해서는 이제 청와대도 뭔가 양보를 좀 해야 된다. 가진 걸 내놔야지만이 상대편이 양보를 하지 계속 야당한테만 지금 양보하라고 그러면 사실 되겠느냐 아마 그런 것들을 좀 완곡하게 중진으로서 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오늘 수석 보좌관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방금 전 들어온 영상인데요. 같이 들어보시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열심히 달리고 싶지만 일할 조직도 예산도 가로막혀 있어서 참으로 답답합니다. 국회에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인사는 인사대로, 추경은 추경대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사는 인사대로, 추경은 추경대로, 인사 강행하겠다. 저희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러면 안 될 것 같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정세균 의장 얘기를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협치란 말은 가진 사람이 얘기하는 거, 베풀어서 가진 사람이 꺼내놓을 때 협치가 되는 것이지 없는 사람이 달라고 생떼를 해가지고 협치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가진 것들을 내놔야 되는 입장은 바로 청와대고 문재인 대통령이다. 근데 예를 들면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송영무 그다음에 조대엽 두 명의 후보자가 정말 괜찮아요. 아무 흠결도 없어요. 근데 야당의 생떼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얘기가 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가 야당 내에서조차 반대 목소리가 많이 나올 정도 그리고 여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흠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무조건 다 통과시켜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제가 볼 땐 조금 좀 무리가 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든 문재인 대통령이 내려놓고 성의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자연스럽게 풀릴 부분들도 있는데 너무 야당한테만 얘기를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MB입니다. 문 대통령 발언으로 예, 저는 GH입니다. 아프시다며? 예. 어디가? 발가락. 발가락? 재판 못 나가요. 아파서. 다음에 자서전 한번 내세요. 제목 발가락이 아팠어. 좋다. 소출반 가지가지. 가지가지. 재판을 발가락으로 받는 거 아니잖아. 이거 사람이 아프다는데 참 야박하게. 아니, 아픈 건 당연히 유감이지만은 그럼 휠체어 타고 나가시면 되잖아.
꼭 그렇게까지 나가야 됩니까? 응. 아, 나가야죠. 이게 뭐 보통 재판입니까? 성실하게 받으셔야 돼요. 모르시는구나. 뭐를요? 지난 4, 5년 동안 나는 지금이 제일 성실한 거예요. 어머나.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내가 지금. 그건 인정. 거봐. 예, 여전히 특혜를 좀 받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픕니다. 아픈 거예요. 구치소에서는 그러잖아. 건강에 별 이상 없다. 몰라서 그러는 거지. 내 몸은 내가 잘 압니다. 유라 얘기는 들었죠? 아휴, 재판 출석에만 빵빵 터뜨리더라. 그러니까. 아니, 걔는 도대체 왜. 이 부회장한테도 불리하고 자기 엄마한테도 불리한 얘기를 어쩜 그렇게 막 또 막 떠드냐. 환장하겠네, 참. 아유, 역시 럭비공이야. 어디로 튈지 몰라. 내가 볼 땐 지부터 살겠다고 저러나 싶기도 하고. 근데 DH님 그 얘기도 나왔던데. 뭐요? 면세점 의혹? 면세점. 양파야? 뭐 이렇게 까도 계속 나와.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면세점 비리 이것도 저 수사해봐가지고 뇌물 혐의 관련 드러나고 그러면은 추가 기소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그런 가능성 열어둬야 했다. 구속기간 연장? 아유 이제 10월만 바라보고 계실 텐데 어떡하나 이거. 지금 약 올리십니까? 수고하세요. 바빴으면 가보겠습니다. 바쁘기는 무슨. 아 요즘 다 바빠. 바빠졌어. 그러지 말고 들어가서 얘기나 더 하다가요. 그 요즘 MB님 이름도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일들도 많이 터지고 있는데. 많이 터진 뭐해. 내 얘기 뉴스에 안 나와. 알잖아. 아, 그러니까 여기서라도 얘기를 좀. 그럴까 말지 가는 건데? 알면서 수고해요 빠빠이. 아이고 참 하여튼 아이고 문 좀 열어줘요. 어서 오세요. 예, 룸으로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예. 좋습니다. 예, 안전 대표님. 예. 아니 근데 여긴 어떻게 기자회견 하려고. 그 왜 좀 더 버텨보시지. 안 되겠더라고요. 그치요. 그 어저께 여기 출연하시고 바로 그렇게 오후에 가셔서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 시간이 그렇게 돼서 어저께 여기서는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럼 예, 예. 하세요. 잔뜩 써왔네. 물도 마시고 목이 타지. 목이 좋네요. 백반회견하겠습니다. 속초의 생선찜은 참으로 맛있었습니다. 저기요. 튜닝한 거예요. 입 한 풀에 튜닝을 해. 빨리 좀 하든가 좀. 제 촉은 진짜. 절레절레. 절레절레는 또 뭐야 이게. 절레절레 모르세요? 이거 내 거 유명한 건데 짤도 많이 돌아다니는데 절레절레 이거. 여기선 보이지도 않으니까 절레절레 그만하고 그냥 해요. 저는 오늘 잠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미소가 아름다우세요. 그죠? 입꼬리 이렇게 살짝 올라갈 때. 미소는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 회견 좀 할게요. 예, 하세요. 이거 다 할까요? 긴데 이거? 줄여서 해야지. 다 하고 싶습니다. 지루해. 어저께도 듣고 있는데 되게 지루해가지고. 그랬구나. 그걸 지금 또 듣기도 그렇잖아요. 예, 줄여서 해요. 그러면 어제 회견 내용 줄여서 압축해서 입장 표명을 하겠습니다. 사과드리고 반성하겠습니다. 당이 더 잘하겠습니다. 저는 자숙하겠습니다. 제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루해. 짧게 했는데도 지루하구나.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정말 실망입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은 너무 뻔한 것 같아가지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그 뭐를 어떻게 책임질 건지도 없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원점에서 다시 돌아보겠다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거를 다 내려놓는다는 건 뭘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거봐. 당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입니다. 내려놓는다더니. 모든 짐은 제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어디로? 맛집? 저기 내려놓는다 그랬다가 짊어진다 그랬다가 헷갈려가지고 나는.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진짜로? 모든 책임 다? 아니죠. 응? 도의적인 책임까지만. 지금까지 항상 책임져 왔듯이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나만 못 봤나 봐. 항상 책임져 온 걸. 되게 생소하네. 이번 사건으로 심적 고통을 겪었을 당사자에게도 사과드립니다. 당사자? 예. 그 당사자 누구? 그 이름이. 당사자. 아이고. 됐죠 이제. 참. 그 네거티브 할 때는 실명으로 해놓고 사과할 땐 그렇게 하는 거구나. 질책을 달게 받을 것이고 자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궁금해서 그러는데 기자회견 왜 하는 그만 거예요? 좀 괴롭히십시오. 이상입니다. 가보겠습니다. 식사라도 하고 가세요. 간을 먼저 봤는데 별로라서 그냥 안 먹겠습니다. 가야지. 여기 진짜 별로. 별로라면서 왜 와? 쓸모 없고. 노래 소개 안 하고 갈래요? 여사가 저렇게 학생들하고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하고 이러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지지율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김정수 여사는 저 그림을 보고 본인이 닮았다고 생각할지 아닐지도 좀 궁금한데 어제는 광주를 찾았는데 다과일 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광주에 가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다 만났고, 최근 같은 경우에 또, 광주 지역에 있는 분들을 또 청와대로 초대를 해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 대선 기간 동안 보면은 광주에서 살다시피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름대로 광주에서의 어떤 김정숙 여사의 역할이 굉장히 컸었었는데, 그와 같은 인연이 되었어서 그런지 현재 내려가기도 하고, 또 이 서울로 또 청와대로 초대해서 지역민들과의 어떤 밀접한 관계를 하는데, 여사님이 갑니다. 오늘 오전에 초등학생과 합창 공연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문 대통령 얘기를 짚어보기 전에 먼저 좀 가벼운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 네. 오늘 김정숙 여사가 군산에 이제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일일 교사로 했는데 이게 좀 의미가 있는 일이랍니다. 네, 아직 여독이 풀리지 않으셨을 텐데 아마 이제 전주 교대 군산 부설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김정숙 여사 편지를 보냈던 모양이에요. 이런저런 편지를 보내서 이게 여사님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그것에 대한 화답으로 이제 김정숙 여사가 오늘 전격적으로 이 학교를 방문해서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합창 연습도 하고 또 학생들한테 또 일일 교사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예, 목뿐만 아니라 노래도 같이 부를 뿐만 아니라 그림 그리는 시간도 가졌다고 하는데 사실 아이들의 눈이 정말 솔직하잖아요. 네. 근데 그림을 보면 참 다가가기 어려운 영부인의 느낌이 아니라 좀 푸근하다, 친숙하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러다가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인기 높아지는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미셸 오바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제로 그랬으니까 오히려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미셸 오바마가 오히려 더 지지율을 끌어올려주는 역할도 하고 그랬으니까요. 이번에 이제 김정숙 여사가 독일 갔을 때도 윤희상 선생 묘소에 가서 이제 동백나무를 가서 심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도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 없는 아주 정치적으로 예민한 문제를 김정숙 표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사실은 어려운 문제를 정치적인 것들을 굉장히 문화적으로 풀어줬다고도 저는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예민할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김정숙 여사가 그런 걸 잘 풀어줬는데 이런 장점들을 김정숙 여사가 계속 발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가장 국민들한테 인상 깊었던 장면이 초등학교를 방문했는데 어린 학생한테 사인해 주려고 이렇게 무릎 꿇고 있으면서 이렇게 주섬주섬 학생이 이렇게 노트처럼 메모지 꺼내는 그 장면. 그렇게 낮은 자세를 보였던 게 아마 굉장히 많은 국민들한테 인상이 깊었을 텐데 초등학교를 가서 김정숙 바깥 동안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행정 자체에 바쁘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퍼스트 레이디로서의 영부인의 역할을 다른 어떤 분들보다 친밀하게 가져가는 그런 모습은 나름대로 높이 평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광주 자리에 함께 있었던 이 민주당 양양자 최고위원에게 어제 김정숙 여사와 함께한 분위기는 어땠는지 물어봤는데 저희 제작진이 직접 물어봤습니다. 같이 들어보실까요? 광주 서구 울 지역 발산마을 어르신들이 주축이 돼서 초대를 받았고요. 거의 많은 분들이 눈물을 글썽글썽 하셨어요. 너무 반갑고 좋아서 세상에 요렇게럼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었냐고 정말 믿기지 않는다고 네 계속 그러셨어요. 연말까지 쭉 그동안